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어머니 계좌 12월 1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5.71% 상승, GPIQ 1.6% 상승, GPIX 0.8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가금 79만원 증가해서 총 평가액은 1억 5,88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수익금 4,880에 수익률 44.37%이고요. 배당금 2,050만원 포함하면 수익률 63%입니다. 김장철입니다. 목요일에 방문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김장도 담그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계좌는 원금 1억 1천만원 고정이고요. 매달 어머님께 90만원 배당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QQQ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GPIQ, GPIX의 조용하면서도 안정된 배당금, 어머니 계좌는 지금 안정된 노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주백 가족 여러분, 이런 게 미국 주식으로 월세 받는 기분 아닐까요? 다음 주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올해는 산타가 올까? 네, 바로 그 산타랠리 말입니다. 이게 진짜 선물 보따리인지 아니면 그냥 헛된 기대감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산타가 월스트리트에 올까? 이게 뭐랄까 연말 시장의 작은 미스터리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 선물 보따리 안에 진짜 짭짤한 수익이 들어있을지 아니면 그냥 설레는 희망으로 끝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 산타랠리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확한 기간입니다. 이게 12월 내내 오르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새해 딱 첫 2거래일 바로 이 7일 동안 주가가 오르는 경향, 이걸 바로 산타랠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게 그냥 그렇더더라 하는 뜬 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데이터로 증명되는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과거 데이터를 한번 쫙 열어보겠습니다. 와, 77%.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1950년대부터 S&P 500 데이터를 싹 긁어 모은 건데 산타랠리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을 확률이 무려 77%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 이상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진짜 주고 갔다는 얘기죠. 이 77%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평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냥 아무 7거래일이나 딱 잘라서 보면 상승 확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산타랠리 기간은 77%예요. 훨씬 높죠. 더 놀라운 건 평균 수익률입니다. 평소엔 0.3%인데 이때는 1.3%예요. 무려 4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정도면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 기간에만 유독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꽤나 그럴듯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연말 보너스 받아서 주식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요. 또 덩치 큰 기관 투자자들은 다들 휴가를 가니까 거래량이 줄어서 시장이 좀 잔잔해지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 성적표 예쁘게 만들려고 주식을 사들이는 윈도우 드레싱도 한몫하고요. 뭐 여기에 그냥 연말이니까 기분 좋아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이 랠리가 그냥 연말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는 이걸 다음에 nom사를 점쳐보는 바로미터처럼 생각하거든요. 산타가 왔다 가면 다음에도 괜찮겠구나 하는 일종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연말엔 무조건 오르는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선물을 주진 않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게 혹시 미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까요? 산타가 다른 시장도 방문할까요? 자, 그럼 우리의 K증시, 한국 시장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코스피 코스닥에도 산타는 왔을까요?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코스피는 성공 확률이 55%예요. 이건 뭐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죠. 오를지 내릴지 반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무려
100%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한국 시장인데 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연말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주식을 막 던져요. 팔자 하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받으려고 그 주식들을 막 사들입니다. 사자 하면서요. 이 어마어마한 두 힘이 연말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코스닥은 100% 올랐대. 이 패턴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패턴이 나왔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아는 것. 그게 진짜 투자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네, 과거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올해는 이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2025년 연말 산타 랠리 가능성은 어떨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2025년 S&P 500 벌써 연초 대비 17%나 올랐습니다. 꽤 괜찮죠? 골치 아팠던 인플레이션도 3% 수준으로 잡혀가고 있고요. 다들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심스럽긴 한데 나쁘지 않네?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분위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상황이 산타 랠리가 시작되기에 꽤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물론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내리고 별다른 나쁜 소식만 없다면 50에서 60% 확률로 완만한 랠리가 올 거라는 시나리오예요. 반대로 연준이 갑자기 금리 더 올려야겠는데 같은 매파적인 발언을 툭 던지면 산타가 안 올 가능성도 한 20-30% 정도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 궁금하다면 트레이더들이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천장, 그러니까 저항선은 6,85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떨어져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바닥, 지지선은 6,7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주가가 위로 뚫고 나가는지 아니면 아래로 밀리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주 실용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6,720과 6,850 여기에 집중하시고요. 둘째, 리스크 관리.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은 무조건 정해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FOMC 회의나 고용지표 발표 같은 큰 이벤트들을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세요. 반면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패턴이니까 여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걸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이 좀 주춤하면 지지선 근처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 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연말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동안 너무 비중이 커진 자산을 좀 덜어내면서 포트폴리오를 건강하게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산타랠리는 그냥 달력만 보고 따라가는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 해의 경제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상인 거죠. 자,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말이니까 오르겠지 하는 계절의 달력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더 큰 경제 나침반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은 지금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